초보자를 위한 기초 C 언어 강좌.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일 가게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오렌지도 있어요. 이거를 변수로 선언을 해서 자료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니까 int 애플은 10개, int 바나나는 15개, int 오렌지 20개. 자, 이런 식으로 사과, 바나나, 오렌지를 변수로 만들어서 개수를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 과일 가게가 하나가 아니라 1호점도 있고요, 2호점도 있고요, 3호점도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변수 하나로 부족하죠.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상에서 보면 배열로 지정을 해서 10개, 12개, 14개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0번째 원소는 1호점, 1번째 원소는 2호점, 2번째 원소는 3호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배열을 선언을 하고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따로 해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일가게 1호점에 사과, 바나나, 오렌지, 2호점에 사과, 바나나, 오렌지 이런 식으로 이 과일 가게마다의 개수를 관리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물론 이 배열의 0번째 원소로 이렇게 하나씩 가져오면 1호점에 있는 사과, 바나나, 오렌지의 개수가 나오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과로 묶인 배열이에요. 그렇죠? 이 가게의 중심이 아니라 이 사과의 배열, 바나나의 배열, 오렌지의 배열이 각기 따로 관리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구조체를 씁니다. 자, 먼저 구조체를 한번 해볼게요. struct. 자, 구조체를 쓸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이렇게 struct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의 이름을 써줍니다. 지금은 과일가게니까 그냥 shop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중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를 선언을 하면 돼요. int 자, 사과, 바나나, 아이고 여기가 int 바나나, 그리고 오렌지.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구조체 앞에는 struct라고 붙여주고요, 그리고 뒤에는 구조체의 이름을 써줍니다. 그냥 제가 대문자를 쓴 거는, 보통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이름을 대문자로 많이들 써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고요. 일반 변수랑 구분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이름까지 써준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요, 그 안에다가 변수를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사과는 0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오히려 이걸 초기화를 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변수만 선언을 해주고요, 여기까지를 구조체를 정의한다고 해요. 이 구조체가 뭐라는 걸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구조체를 또 변수로 선언을 해야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체를 변수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조체 이름, 그리고 이렇게 구조체 변수명.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맨 앞에다가 struct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인데 구조체 이름은 이거고 변수명은 이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요. 또 이게 이렇게 전역으로 선언을 할 수도 있지만, 자, 뭐 이렇게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1호점에 대한 것만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2호점, 3호점도 하고 싶다면 뭐 그냥 이렇게 배열로 3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1호, 2호점, 3호점 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변수로 사용을 해도 돼요. 우선은 그냥 지금은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놔두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선언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의 개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체 안의 요 변수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점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있는 변수가 이렇게 밑에 나오죠. 여기서 화살표 키로 이렇게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키보드로 변수명을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사과는 20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넣어볼게요. 자, 뭐 이렇게 이거는 15개, 이거는 10개. 자,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 %d 계획 문자, 바나나 %d 계획 문자, 오렌지 %d 계획 문자 이렇게 해주고, 자, 사과 변수로 넣어줬고요. 자, 바나나도 됐고요. 자, 오렌지도 됐어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자, 이렇게 20개, 15개, 10개 제대로 나왔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구조체 변수를 선언할 때 초기 값을 바로 주고 싶은 경우가 있죠. 자, 두 번째랑 세 번째 변수는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초기 값을 주고 싶을 때는 배열을 이렇게 초기화한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는 해서 중괄호로 이 순서를 잘 맞춰줘야 돼요. 사과, 바나나, 오렌지. 그래서 여기서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넣게 되면 이 100개는 첫 번째에 있는 사과로 들어가고요. 또 200개는 바나나로 들어가고 300개는 세 번째에 있는 오렌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를 주석으로 한번 맞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0개, 200개, 300개. 그러면 이 같은 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면
여기다가 캐릭터, 네임, 가게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한 80개 정도 잡고, 자, 이 가게 이름에다가는 여기는 첫 번째가 가게 이름이 나와야 되니까 문자열로 뭐 철순회 됐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건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얘는 사과, 100개는 사과, 200개는 바나나, 300개는 오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다가 이름 %s 그리고 계획 문자 이렇게 해주고, 이 앞에다가 자,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자, 이렇게 철순에 그리고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고 맞춰서 이렇게 넣어줘야지, 만약에 뭐 이게 지금 네임이라는 게 이렇게 와 있다. 그런데 초기화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을 할 때 이 순서를 잘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자, 돌려놓고요. 자,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배열로 해서 뭐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이런 식으로 꺼내다가 작업을 하는 것보다 더 관리하기가 이렇게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샵2를 하나를 더 선언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초기화 돼 있는 샵1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샵2는 샵1 이거를 여기다 넣겠다는 얘기죠. 대입 연산자니까 이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앞에 부분을 2번으로 바꾸고요. 여기도 여기까지 2번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컴파일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7을 눌러서. 자, 오류가 없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구조체가 같으면 이렇게 대입 연산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런 더하기라든지 뭐 빼기라든지 곱하기라든지 나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런 대입 연산자만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 구조체도 포인터로 쓸 수가 있는데 그 포인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일반 변수와 차이점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지우고요. 자, 여기서 포인터로 이렇게 선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 샵2를 포인터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샵2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샵1에 주소를 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데는 샵1이고요.
그래서 이 값을 공유를 하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변수랑 똑같아요. 자, 이제 이 포인터로 선언된 구조체 안에 값을 넣어 볼 텐데, 자, 샵2 하고 일반 구조체 사용하듯이 점을 딱 찍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이 나오죠. 이게 원래는 점을 찍어도 바뀌는데 지금은 안 바뀌네요. 이게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딱 찍어주게 되면 변수를 선택을 하게 나오죠. 이렇게 하고 사과 개수 APPLE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는 한 1000개. 자, 이런 식으로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하고 딱 점을 찍으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는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나나까지만 해볼게요. 이거는 123개. 자, 이렇게 해주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기 전에 여기도 다 바꿔줘야 되죠. 이건 포인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화살표로 바꿔줘야 되고요. 여기도 화살표로 바꿔줘야 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화살표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5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하면 아까 1000개, 123개 이렇게 바꾼 게 그대로 나오죠. 물론 이거는 사실상 샵1에 있는 요 내용이 바뀌는 거죠.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터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포인터랑 똑같습니다. 점을 찍어서 이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랑 이렇게 부등호 표시, 그거를 조합을 해서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변수명을 써준 다음에 거기서 값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조체는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a는 0. 이런 일반 변수 같은 경우에는 int 0이니까 4바이트죠. 자,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요렇게 일반 변수는 저장이 되고, 그리고 자, int aaa 에 3개. 자, 이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이렇게 4바이트 만큼의 int0이 3개의 만큼 붙어서 이렇게 메모리 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struct struct aaa. 자, 이런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 int a 캐릭터 str에 10개 이렇게 만들고, 또 int b, int c 이런 구조체가 있다고 하면 이 구조체의 정의를 가지고 struct struct aaa 형의 변수를 bbb
이렇게 하나를 선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메모리상에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여기 int형 a가 먼저 있죠. 그래서 int만큼 이렇게 4바이트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str 그리고 배열이 10개만큼 있죠. 얘는 1바이트만큼이니까 이렇게 1바이트만큼 10개 캐릭터형이니까, 그래서 10바이트만큼 또 바로 연결이 돼서 또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int형 b 그리고 int형 c가 또 있죠. 그래서 바로 연결이 돼서 또 int형 4바이트 또 4바이트, 이런 식으로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크기만큼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서, 배열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 AAA의 3개만큼의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nt형 3개만큼이 연결이 돼서 있는 것처럼, 이 구조체 변수 BBB 같은 경우에는 int형 캐릭터의 10개만큼의 배열, 그러니까 캐릭터형은 1바이트니까 그거의 10개만큼의 배열은 10바이트, 그리고 바로 int형 4바이트, 그리고 바로 또 int형 4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 가지고 있는 변수의 크기만큼 바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메모리상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의 전반적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체를 선언을 할 때 매번 스트럭트를 앞에다가 붙이죠. 그래서 이 구조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귀찮아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ype def 요거를 사용을 할 텐데, 요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뭐 int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자료형의 이름을 재정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뭐 int라는 형을 뭐 AAA로 바꾸고 싶다. 자, 이렇게 하면 AAA 형의 뭐 변수 A1 이렇게 선언을 하고, 뭐 A1의 값을 0으로 넣어주고, 뭐 이런 게 가능하죠. 이거를 응용을 해서 이 구조체 샵이라는 타입을 재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ype def 이런 식으로 앞에다 붙여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써요. 자, 이름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요 밑에다가 shop 자,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찍어줍니다. 아까 요렇게 int를 AAA로 이렇게 하면서 세미콜론 찍었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것도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타입을 재정의를 하는데, 요 구조체의 여기까지를 샵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는 스트럭트를 안 붙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여기도 좀 정리를 하고요. 보통 구조체를 선언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요 앞에 요 이름을 제가 바꿔줬잖아요. 그거는 얘랑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랑 겹치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준 거고요. 사실상 요것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이름은 안 쓸 거기 때문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5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잘 나오죠. 하지만 그냥 저는 명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문자의 앞에 언더바를 붙여서
그냥 이름을 써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대문자. 대문자로 이렇게 선언이 된 거는 딱 봐도 구조체라는 걸 알 수 있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구조체를 가지고 성적관리 프로그램을 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지우고요. 자, 여기 메인도 되돌려 놓고요. 이게 지난 시간까지 하던 건데, 자, 여기다가 구조체를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type df 하고 학생이 기준이니까 student student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struct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요. 자, 학생은 요 내용이죠. 이름,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그리고 평가까지. 요게 한 학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 네임 20개만큼, 그리고 인트, 스코어, KOR, 인트, 자, 이런 식으로 영어, 자, 과학까지 됐고요. 그리고 캐릭터, 코멘트,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이게 있으니까 요게 필요가 없어요. 주석으로 일단 막아 놓을게요. 막아 놓고 요거 주석 한번 다시 달아볼까요? 이름, 국어 점수,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과학 점수, 평가. 이렇게 하고 이름을 student, 자,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이 구조체의 타입을 재정의를 해서 student라는 구조체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선언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자, student, 자, 이런 학생형의 student 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20개만큼, 여기도 20명만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선언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변수를 가지고 작업을 할 텐데 이 함수 하나하나마다의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정의로 이동,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함수로 바로 가요. 자, 여기서 고쳐야 될 게 여기 네임 부분이죠. 이 네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student, student의 인덱스의 점 네임, 여기다가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다 고쳐줍니다. 귀찮으니까 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기를 지우고 붙여주고요.
자, 사이즈 오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고쳐주고요. 여기도 다르죠. 이렇게 해서 네임이 아니라 SCORE KOR. 자, 여기도 복사를 그냥 요만큼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자, 이렇게 고쳐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멘트 이 부분도 여기는 이렇게 지우고 코멘트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인덱스를 지우고 이 배열에 얘가 변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해주고요. 자, 계산도 있죠. 계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스튜던트라는 구조체의 인덱스 번째에 있는 요 변수의 값을 이렇게 취하는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요 계산 함수도 끝났고요. 그리고 출력도 자세히 보면은 여기 부분이 있죠. 또 자, 일단 고쳐놓고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되게 길어 보이고 번거로워 보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체가 훨씬 더 편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자, 여기도 바꿔줬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 이제 또 거의 없는데 여기 메모리 해제하는 부분 여기도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쳐주고 밑에도 이렇게 고쳐줬고요. 컴파일 한번 먼저 해볼게요. 컨트롤 F7을 눌러서 에러가 있는지. 자, 뭔가가 에러가 있네요. 아,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자, 그리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고 에러가 없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를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뭐 홍길동
다음에 100점, 50점, 40점, 30점. 평가. 국어를 잘함. 자, 김철수. 50점, 40점, 30점, 0점, 100점. 아이고. 그리고 평가는 과학을 못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 확인. 자,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자, 이렇게 작동은 잘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맨 위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먼저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 20개의 배열로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했던 배열로 바꿨던 그 내용이 20명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20개만큼의 배열로 잡았기 때문에 구조체도 20개만큼의 배열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입력 부분부터 보시면 원래 배열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 구조체 배열이기 때문에 대괄호를 열어서 인덱스를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점을 찍어서 그 안에 있는 변수를 사용을 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고쳐준 겁니다. 지금까지 구조체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 소스 코드가 많이 길어져 가지고 몇 라인이냐, 한 200라인 되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소스 코드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